화이트 밸런스 우리가 DSAR의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얘기하는데 이 화이트 밸런스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에 이 컬러가 뭐 결혼하는 신부를 찍었을 때 보면은 신부의 드레스가 흰색이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컬러로 나온다든가 뭐 할 때에 이제 우리가 그게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런 현상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우리가 빛은 색 온도가 존재하여 사람이 가시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필름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다. 예. 우리가 기온을 이야기하듯이 색 온도도 높고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온도는 우리가 이 수치를 갖다가 켈빈도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예전에 고등학교 하이스쿨이나 이런 때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켈빈도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 빛은 우리가 켈빈도로여서 측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같은 태양의 빛이라도 태양의 고도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은 대기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이게 모두가 태양의 빛과 색이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정오의 색의 온도는 우리가 5500K라고 켈빈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켈빈도는 K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낮의 정오는 5500K를 이렇게 켈빈도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주광용 필름과 디지털 카메라는 보통 5500K 기준에 맞춰져 있다. 예. 이 기준이 카메라 렌즈로 얘기하면 50mm 렌즈하고 똑같이 5500K가 켈빈도가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그런데 5500켈빈도보다 수치가 높으면 색의 온도가 높다, 낮으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렌즈 50mm를 봤을 때 위로 올라가면 줌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관광 렌즈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5500K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 색의 온도가 높다 아니면 낮으면 5400이나 5000이나 4500이나 이렇게 하면 색의 온도가 낮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제 아침에 해가 뜰 때나 해가 질 때 가끔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죠. 제일 좋은 시간대니까. 그러니 그때의 하늘의 톤이 무슨 색으로 나올까? 아침에는 당연히 붉게 나오겠죠. 그 당시에 우리가 켈빈도는 3200 켈빈도에 그때가 3200에서 3400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빨간 이 하늘빛이 붉게 물드는 그런 사진이나 아니면 석양이 질 때에 그때의 켈빈도를 따져보면은 3200에서 3400 켈빈도가 된다. 자, 색의 온도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붉은 빛을 띠게 된다. 켈빈도가 낮기 때문에. 만약에 켈빈도가 높다 보면 표준으로 되니까 한낮 굉장히 붉은 빛이 없어지겠죠. 반대로.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구름 낀 날, 구름이 이렇게 껴가지고 있고 또 비가 온다든가 하는 날, 그늘 아래에서 있는 그 켈빈도를 재보면 주광 상태보다 2000 켈빈도가 높기 때문에 7000이나 8000 그 정도 수치를 확보해서 색감이 보편적으로 어떻다? 차가운 색감의 느낌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주광보다 높기 때문에 색감이 어때요? 파란빛을 띠죠. 파란빛. 그 대신 어때? 낮게 주광보다 더 낮게 내려가면 붉은빛을 띈다. 이해 가시죠? 뭐 그렇게 어려운 그런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 색감이 푸른빛을 이렇게 비 오는 날이나 이런 때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그건 주광보다도 거의 높게 저거 되기 때문에 푸른빛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색감이 거의 무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차갑고 무겁게. 그러니까 푸른빛을 띠는 거죠, 결국에. 자, 우리가 인공광원의 켈빈도란 우리가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냐? 우리가 사용하는 광원 중 제일 낮은 광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 그 얘기예요. 결국에 그러면 제일 낮은 광원은 촛불이다, 촛불. 네. 우리가 캔들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키면은 그때가 광원 중에서 제일 낮은 광원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친구나 뭐 아들이나 딸이나 뭐 다 좋아요. 촛불을 붙이고 생일 파티를 할 때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고 사진을 찍으면 ISO를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올려서 찍죠. 아니면 뭐 조리개를 갖다 확 열고 찍는다든가 하는데 거기다가 ISO를 실내에서 찍을 때는 우리가 800 이상의 ISO를 올려놓고 찍는데 그런 때 붉은 빛을 나타낸다. 왜? 광원이 낮기 때문에. 이 촛불의 켈빈도는 약 1000켈빈도가 된다. 그 정도 때. 그러니까 광원이 굉장히 아주 로인 상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촛불보다 약간 높은 우리가 얘기하는 백열전구, 백열전구나 할로겐 켈빈도 역시 3000에서 4000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로겐 램프를 갖다가 비춰가지고 조명으로 비춰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인물을 갖다가 찍었을 때 어때요? 얼굴이 빨갛게 나오죠. 그게 바로 켈빈도가 낮았기 때문에 피사체 즉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이 붉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백열전구나 할로겐에서 찍으면 약간 빨갛게 나오죠, 우리가. 빨갛게 나오는데 이때의 켈빈도는 3000에서 4000 켈빈도다. 그러니까 주광에 비해서 색 온도가 낮아서 전체적으로 노란 칼라, 옐로 칼라를 띠는 사진이 나온다. 그러니까 약간 놀러오는 사진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사진용 텅스텐 조명도 3200에서 3400 켈빈도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위에서 비치는 형광등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주광의 켈빈도에 맞춰진 것도 있지만 일반 형광등은 코발트 컬러의 색깔이 나타난다. 코발트. 그걸 잘 머릿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실패를 안 해요. 자, 그러니까 텅스텐 조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3200이나 3400이고 주광의 이제 켈빈도에 맞춰진 것도 있지만 이 형광등은 다양한 형태로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 실내에 있는 이런 형광등에서 나올 때는 어떻다? 약간 컬러의 코발트 컬러가 나온다. 색감이. 그리고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프레쉬로 촬영을 했을 경우 색이 잘 어떻게 된다? 표현이 된다. 자, 플래시는 우리가 한번 터뜨릴 때마다 6000 켈빈도, 6000 켈빈도이고 사진은 약간 표현은 잘 되지만 어떻다? 굉장히 차갑게 느껴진다. 푸른빛이 띄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끼죠? 플래시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디퓨저를 갖다 거기다 끼죠. 디퓨저도 플래시에다가 플라스틱처럼 생겨가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을 그 입구에다가 흰색이나 옐로나 푸른색을 세 가지가 디퓨저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껴가지고 찍을 때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할 때 플래시의 그 켈빈도를 죽여가지고 찍기 때문에 약간 그 색감마다 그것을 강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퓨저를 플라스틱 디퓨저가 흰색과 옐로 컬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디퓨저를 사용할 때는 그걸로 사용하시고 안 그러면 또 디퓨저가 천으로 된 것도 있어요. 천으로 돼가지고 돼 있는 것도 흰색 천으로 해가지고 푸른빛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우리가. 자, 플래시를 우리가 그렇게 야간 요즘은 거의 안 써요. 플래시를 그냥 ISO를 좀 높여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렇지 안 하고 여러분들이 플래시를 사용을 할 때 보통 우리가 한번 찍을 때마다 번쩍하는 그 플래시는 거기다가 6000 켈빈도다 하면 생각하시면 돼요. 6000 켈빈도다 우리가. 그리고 색감은 차가운 느낌을 낸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맞다. 자, 이런 다양한 색온도는 예전에 우리가 필름을 사용할 때 필름 카메라 이 DSLR이 아니고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 텅스텐 조명을 사용하려면 텅스텐 조명용 필름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조명 앞에서 사용하려면 텅스텐 조명 필름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을 했다. 예. 그러니까 조명 앞에서 젤라틴 필터를 우리가 젤라틴 필터를 사용하거나 카메라의 색 온도의 변환용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쓰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필름 카메라 때는. 하지만 지금 디지털 카메라에 와가지고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거의 없어졌다. 네. 자, 디지털 카메라는 이런 번거로움을 고맙게도 해결도 해줬고, 디카는 이 화이트 밸런스 설정만 제대로 해주면 정확한 색감의 표현, 그러니까 적정의 색감을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해준다. 그래서 이 디카의 이 모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화이트 밸런스를 항상 맞춰가지고 쓰시는 게 굉장히 좋다. 어떤 분들은 그냥 귀찮으면 오로에다 놓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주광원이나 이런 게 이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맞춰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해보고 일단 해보고 습득이 되면 맞춰서 써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귀찮아서 그거 못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동 모드 오류에다 놓고 쓰시면 돼요. 자, 카메라에 제일 위에 카메라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면 거기에 메뉴에 AWB 이렇게 나와요. 이게 화이트 밸런스, 자동 화이트 밸런스 이렇게 나와요. 거기 메뉴 시그널에.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밝은 날, 그늘진 구름 낀 날, 그리고 백열등, 형광등, 그리고 프레시, 이런 식으로 해서 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맞춰 쓸 수가 있게 이렇게 메뉴의 그림, 자, 조그 다이아를 이렇게 돌려보면 화이트 밸런스 조그 다이아를 돌려보면은 뺑 돌아요.
한 칸 한 칸 내려가면서 쭉 갔다가 다시 위치로 와요 이게. 캐논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눌러놓고 이렇게 저그 다이를 돌리면 이게 쫙 갔다가 다시 위로 와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맹맹 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찍고자 하는 Y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추려면 매뉴얼로, 아니면 그게 귀찮으신 분은 오로에서 자동 모드에다 놓고 찍으면 돼요. 자, 오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켈빈도를 이제 보면은 오로에다 놓고 찍으면 보통 3000에서 7000 켈빈도. 예. 주변 광원에 따라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자동 모드다. 그렇지만 3000에서 7000 켈빈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주 광원 태양광 모드가 있는데, 햇빛 그림이겠죠. 당연히 햇빛 그림이 있는 태양광 모드, 데일라이트, 그러니까 데일라이트인데 그 정도면 우리가 5200 켈빈도다. 예. 그러니까 낮에 야외에서 촬영할 때 이렇게 주 광원이 제대로 된 자연광이 아주 좋을 때, 그런 때가 우리가 5500에서 5200 정도가 된다고 본다. 예. 자, 그리고 그림자 모드가 있는데, 집그림에 이렇게 사선으로 된 게 이제 그림자 모드예요. 그림자 모드인데, 쉐드 해가지고 이것은 어때요? 낮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니까 7000 켈빈도가 돼. 7000 켈빈도. 자, 그러니까 대낮에 그림자가 생긴다든가 할 때에는 저렇게 해서 그림자 모드 쉐드에다 놓고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날씨가 흐리다. 그러면 구름 모드에다가 딱 놓고 이렇게 흐린 모드죠. 흐린 모드, 클라우드. 6000에서 7000 켈빈도. 그러니까 흐린 해질녘 노을이라든가 야외에서 촬영할 때 그런 때 사용한다. 다음 백열등. 이 백열등 마크가 이제 뷰파인더에 보면 거기에 있는데, 백열등은 2800에서 3500 사이 켈빈도가 될 때 실내에서 백열등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찍으면 이게 화이트 밸런스가 여기에 딱 맞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백색 형광등 모드, 형광등이 제일 많기 때문에 형광등이 이제 많고,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면 백열등 모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색 형광등 모드는 우리가 켈빈도가 4000 켈빈도가 되기 때문에 형광등 아래 실내에서 이런 실내에서 촬영을 할 때는 오로가 아니면 백색 형광등에다가 맞추면 된다. 네. 다음에는 이제 Y 밸런스가 플래시 모드라고 해가지고 6000K 6000 켈빈도가 되는데, 우리가 플래시를 사용할 때에 촬영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동 모드가 있어요. 수동 모드. 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꽃그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프레스렛이라고 해가지고 수동 모드예요. 수동 모드. 수동 모드는 2000에서 1000, 2000에서 10,000까지로 자기가 맞추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맞춰가면서 매뉴얼로 쓸 수 있는 이 기준이에요, 이게. 자, 이 기준을 어디에서 정하냐? 우리가 그냥 정하는 게 아니고 카메라 제조사에서 캐논 EOS 거기에 맞춰가지고 캐논사에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캐논 5D 기준이에요. 5D.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놓고 싶은 대로 이렇게 놓고 쓰시면 돼요. 자, 이 외에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화이트 밸런스 보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되는데, 필름 카메라에서 색온도 변환 필터는 색 보정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촬영하는 전반에 걸쳐 색을 넣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록색을 넣는다. 형광등 조명 아래서 형광등 모드로 촬영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게 보정이 되지만 정확한 컬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사용할 수가 있다. 예. 색보정 필터처럼 한 가지 색만 조절이 가능하다. 예. 형광등의 블루인 느낌을 마진타 수치를 올려주므로 뭐라고요? 마진타 수치를 올려주면서 전체의 칼라의 밸런스를 맞춰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 그러니까 자동 브라켓 기능과 마찬가지로 화이트 밸런스 자동 브라켓 기능이 있더라. 이 기능은 한 번에 색감이 다른 사진 3장을 갖다가 동시에 한 번 셔터를 누를 때 착착착 찍었을 때 한 번에 3장이 다른 색감의 사진 3장이 찍히더라. 예. 여러분들 그 카메라 속에 보면 이게 있다. 예. 이 기능을 자동 브라켓 기능을 놓고 해놓고 찍으면 한 번 셔터를 누를 때 칼라 화감이 틀린 사진이 한 번에 3장씩 찍힌다. 예. 청록색 약간 온도가 따뜻한 약간 노란빛을 띤 사진 그리고 차가운 사진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동시에 3장씩을 오로 브라켓을 놓고 찍으면 그렇게 한 번에 셔터 한 번 누를 때마다 3장씩 기록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자 청색과 황색 그러니까 블루하고 앰버 블루하고 앰버 청색과 황색이에요. 그 다음에 적색과 녹색 마간타하고 그린이죠. 마간타하고 그린. 예. 그래가지고 적색하고 녹색하고 구분되어 브라켓이 촬영되더라 보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종결하면서 이 모드에서 자동 모드에다가 의지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모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촬영할 때마다 이 모드를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해가지고 한 번씩 사진을 찍어보는 게 좋다. 이 와이트 밸런스는. 예.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매뉴얼 모드를 해가지고 이걸 한 번씩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춰가지고 찍고 해보면 칼라 화감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주 광원이 5,500이었었는데 아래로 이렇게 자꾸 내려가니까 칼라 수치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진짜 차가워지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게 여러분이 오로 밸런스에다 놓지 말고 한 번씩 해봐가지고 찍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Y 밸런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많이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 번씩 찍어보면 좋아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톡 사진을 하는데, 자, 그러면 스톡 사진이 뭘까? 상업용 사진이에요. 상업용 사진. 예. 여러분이 보통 사진을 찍어서 웹사이트에다 올렸을 때, 그냥 뭐 식당에 가서 매번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왔을 때 잘 찍어가지고 그걸 웹사이트에다 여러분이 등록을 해가지고 올리면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내가 올려놓은 사이트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그 사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가는 거예요. 사가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지. 네. 자, 스톡 사진이란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사진을 정의를 한다. 예. 보통 업체에서 광고나 상업용 홍보나 이런 거에 필요한 사진을 또한 영상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핸드폰 영상이나 이런 영상을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게 처음에는 돈이 작을 수 있으나 많은 좋은 사진이 있다고 판명될 때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많이 사간다. 자, 영상들이 필요할 때는 저작권에 안전한 스톡 포토 사이트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해요. 자, 요즘은 카메라가 아니고 요즘은 고화질 핸드폰으로도 이것을 이제
많이 찍기도 하는데 한 장 또 그 이상의 사진을 원하는 구매자들이 있기에 누구에게나 여러 장 사진을 찍어가지고 판매가 가능하므로 그 가능성을 내다보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작품성이 있는 사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오피스 해가지고 오피스에서 일어나는 그 정장 입고 오피스에 대한 사진만 찍는 거야. 자, 우리 어떤 사람은 뭐 스쿨에 대한 것만 또 찍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한 거, 어떤 사람은 뭐 양주 술에 대한 거 이런 거 뭐 바라든가 이런 걸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은 2,000원인데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이거는 3만원을 주더라. 그러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다르더라. 사진은 장당 이런데 영상을 찍어 올리니까 마다 영상이 3만원씩에서 내 구자에 들어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습게 볼 이유는 없어요. 처음에는 뭐 돈이 적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갖다가 스톡 사진을 하다 보면 수익률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창출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갑으로 자산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지. 자, 처음 시작하는 초보들은 과연 내 사진이 팔릴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은데 그럴 이유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미소를 싹 짓게 돼요. 왜? 나도 모르게 그런 사진을 사가니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사진이 필요하면 자기가 찍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롭고 불편하고 칸펜이나 이 영상 제작업체나 이런 데서 꼭 그게 필요하면 쫙 보고 골라가지고 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구매를 하면 그 돈이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퍼센테이지를 띄고 여러분 주머니로 다 들어온다. 그래서 슬그머니 미소가 지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걸 알아봐야죠. 자, 일단은 스톡 이 사이트에 작가로 여러분이 등록을 해야 돼요. 작가로 등록을 하려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 요구할 때 이제 사진을 업로드를 해가지고 심사를 받으며 사진의 크기, 해상도, 그러니까 해상도가 좋아야 되겠죠. 좀 올려가지고 아래로는 사진을 여러분 사진 내가 핸드폰이나 이런 거 굉장히 스탠다드 이상 고화질로 놓고 찍으라고 항상.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또 필요로 할 때 인화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항상 해상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스탠다드 이상으로 놓고 찍으라고 되는. 그러면 여기에 전혀 저촉은 안 받아요. 왜? 고화질이기 때문에. 자, 초상권이나 재산권의 침해가 침해가 안 돼야 된다. 일단은 사진을 참신한 쪽의 아이디어가 되는 그런 사진을 많이 찍어서 업로드 해야 된다. 음식을 뭐 멋있게 찍는다든가 아니면 뭐 오피스 같은 걸 찍는다든가 뭐 컴퓨터 사진을 많이 찍는다든가 해가지고 참신하게 여러분들 아이디어 창작에 의해 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 사진을 많이 찍어서 업로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이트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면 된다.
찍은 후 약간의 보정이 필요하다. 예. 근데 보정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사가겠죠, 누가. 너무 지나친 보정은 탈락이 된다. 그러니까 찍어서 약간만 보정을 약간만 해가지고 almost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의 사진들, 그래야 인정을 받고 상품성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정을 안 할 수는 없어. 하지 말라고는 않지만은 사진은 한번 찍어서 어느 정도 찍을 때 잘 찍어가지고 보정을 안 넣는 게 좋은 사진이지, 굳이 그 보정을 해가지고 시간 낭비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음식을 찍었으면 음식이 먹음직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도 안 먹음직스러우면 누가 그거 사가겠어요? 안 사가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음식이고 여러분이 찍었으면 약간만 보정을 해가지고 상품성이 있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약간만 조정을 해라. 세 번째, 일상생활의 사진, 풍경, 음식 등등 모두가 가능하다. 오피스 웍이라든가 컴퓨터 잡이라든가 사진 찍는 그런 거라든가 카메라라든가 마켓에 있는 과일들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가지고 자꾸 올리면 다 여기에 해당된다. 과일도 찍었으면 조금 막 빛도 좀 깨끗하게, 마켓 같은 데는 좋죠. 닦아가지고 상품성 있게 해놓으니까 그런 놈을 찍으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식당이나 이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런 것도 다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 굳이 그 피사체가 잘린다고 해서 걱정을 할 거 없어요. 그죠? 어느 정도만 나와서 먹음직스럽게만 찍으면 되되 황금분할 선을 확실히 지켜서 구도를 어느 정도 맞춰서 찍어라. 지금 여기도 그리드 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데 어느 정도 창의성 있게 돋보이게 이렇게 찍어가지고 예쁘게 찍으면 좋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요즘은 굉장히 어때요? 사양이 고급화돼 가지고 굉장히 좋으니까 잘 찍히고 하기 때문에 옛날 구형 핸드폰 가지고 찍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요즘 좋은 카메라 가지고 선명도 있게 스탠다드 이상 고화질로 해서 찍으면 굉장히 이게 좋아진다. 자, 사진은 JPG나 PNG. 여러분들 찍으면 전 시간에도 배웠죠. JPG. 사진은 우리가 DSLR로 찍으면 모든 사진은 JPG로 박혀요. 디지털 우리가 사물을 찍었을 때 센서에서 거쳐가지고 디지털화를 시켜가지고 박히기 때문에 우리가 찍는 사진은 거기다가 JPG다. 만약에 여러분이 1대1로 풍경이나 일반 사진을 찍었을 때 RAW로 찍었을 때 RAW를 갖다가 다시 디지털화를 시키면은 똑같이 JPG나 JPEG가 된다. 자, 여기서는 최소 픽셀을 요구를 하는 게 1024 이상 업로드가 가능하다. 1024가 안 되면 안 되겠죠. 1024 768이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12인치에서 18인치의 그런 리소스를 가진 그런 사진이에요. 1024 768이 옛날 요만한 모니터. 자, 그리고 업로드 할 때는 항상 30메가 이하의 JPG나 PNG 포맷만 업로드가 가능하다. 그리고 최소 사이즈는 1024 픽셀만 넘으면 업로드가 가능하다. 그러나 큰 사이즈 사용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더 선호한다. 요즘 카메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캐논 가지고 5D나 이런 것 가지고 찍으면 4천, 5천 이렇게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등에 지장을 안 받고 미니멈으로 해서는 300dpi. 예. 300dpi는 그냥 웹상에서 찍고 인쇄용으로 그냥 팔 수가 있으니까 300dpi 정도 그 정도의 이상의 사진을 올려라. 600dpi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고화질이면 고화질일수록 그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찍어가지고 올리시면 그 사람들이 보고 굉장히 DPI가 높다거나 리소스이 높으면은 굉장히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PNG 파일 업로드 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인데, PNG 파일은 반드시 배경을 제거한 눕기 사진만 올려주셔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제거한 눕기 사진만. 자, 만약 추가 부분이 없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파일이라면 승인이 거절될 수가 있다. 예. 아시겠죠? 자, 사진을 올리려면 심사를 받아서 어떤 것은 올라가고 어떤 것은 안 올라간다. 예. 거기에서 탈락이 되는 것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찍은 샘플 사진 몇 장 정도 사전에 검토하라고 업로드 시켜주고 거기서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올리는데, 어떤 저거에서는 5장, 어디에서는 한 20장 정도 요구를 해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사진을 어떻게 찍었나 한번 올려봐라 그 얘기예요. 결국에 그렇게 해서 올리면 승인이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올려야 되는데, 항상 깨끗이 찍어가지고 고화질로 해서 올리면 괜찮다. 자, 여기는 이제 스톡 포로 그 컴퍼니의 이제 웹사이트인데, 장당 작가에게 0.25센트,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약 300원 정도, 300원에서 5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50대 50의 수익이 되더라. 내가 50이고 그 회사가 50을 먹는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25전이지만 그게 많아지면 100사람이 사가고 200사람이 사가고 오면 이게 짭짤해진다. 그리고 올려놓고 기다리면 되니까 그냥 잊어버려. 그러면 자기 어카운트 이게 돈이 들어오니까. 자, 또한 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트라이를 해봐요. 잘 찍는 분들은. 자, 해외 사이트는 셔터스톡.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하시면 돼.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 쳐보면 셔터스톡 치면 나와요. 타 해외 사이트에 비해 까다롭지가 않다 여기 셔터스톡이. 그래서 셔터스톡을 거의 많이 쓰는데 들어가셔서 여기다 올리면 되고, 여기는 250원 정도. 예. 그리고 사전 승인률도 좋고 다운로드도 셔터스톡에서 많이 받아가요. 또 여기는 어디하고 최근에 조인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영상에 만드는 그 편집 프로그램 파워 디렉터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파워 디렉터 365를 사면은 이 셔터스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 250원은 나한테는 오겠지만 이제 그걸 산 사람들이나 그 유저들이 많이 와가지고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거기서 다운받아 가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수익금이 더 창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한국 국내 사이트는 유토 이미지라는 데가 있어요. 유토 이미지. 국내 한국에 거기에. 그러면 유토 이미지에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등록을 시키고 하면 돼요. 자, 여기는 국내 사이트 유토 이미지는 사전 승인율이 굉장히 좋고 다운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 스마트폰은 제외시킨다. 예, 그러니까 사진 심사가 굉장히 빨라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운받고 한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기 해외 사이트는 셔터스톡으로 가고 한국 사이트는 유토 이미지라는데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올려가지고 작가로 활동하면서 돈도 벌고 이런 식으로 한번 써 트라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클라우드픽 사진 판매 최저가 단위는 500원. 또한 핸드폰 사진도 무방하다. 전부 작가한테 준다. 일러스트 같은 원본 파일은 무조건 1,000원이다. 네. 그러니까 일러스트 같은 원본 파일을 여러분들이 올리면 무조건 더블로 받는다. 스마트폰 활용 시 클라우드픽을 이용하시고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은 고급 카메라가 있다면 클라우드픽 유튜브 이미지 그리고 2개를 셔터스톡에 다 2군데에다 올릴 것을 추천을 한다. 그럼 양쪽에서 팔리면 돈이 더 많이 되겠죠. 일단 찍은 사진을 다 올려보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다 올려봐요. 그러면 어느 쪽에 사진이 잘 팔리는지 이 한 사진을 갖다가 50명이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돈이 창출됐다. 그러면 그런 쪽의 사진을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쪽 계통 사진만 이렇게 잘 판단을 한 다음에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생각도 좀 해보고 해가지고 그런 쪽의 사진을 많이 올리면 된다. 자, 보면 주제가 명확한 사진이나 음식은 잘 팔리는데 자연이나 경치는 잘 안 팔리더라. 거기에서 왜? 자연이나 경치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있으니까 안 팔릴 수도 있어. 특별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경치 사진도 찍는 곳이 어딘지 보면 알 수 있게끔 그 주제를 찍을 때 담아라. 거기다. 그래야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유저들이 구입을 한다. 사진을. 예. 또한 음식도 많은 음식보다 한 가지 주제의 음식, 식혜면 식혜, 감주면 감주, 전이면 전,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음식, 또한 계절에 따라 다른 이벤트성 그런 즉 우리가 얘기하는 발렌타인데 초콜릿이나 이런 쪽의 이벤트성 그런 거, 또한 크리스마스, 할로윈 그런 계절 이미지가 아무래도 잘 팔리더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이렇게 이 사진들은 게티 이미지 사진들인데 지금 이러한 사진들이 그래도 많이 팔린다. 술에 대한 거, 와인에 대한 거, 한강변이나 이제 강변에서 이렇게 찍는 거, 머리는 띄고 다리만 누군지 나가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병원 같은 데에서 연구소에서 일하는 거, 오피스에서 회의하는 거, 이런 거, 오피스 기자재들, 컴퓨터 이런 것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올리면 이렇게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 사갈 수가 있다. 예. 자, 맥주도 이렇게 창의적이게 전체 다 찍으려고 하지 말고 거품만 딱 이렇게 나오게. 그러면 거품만 위쪽만 이게 필요한 사람들은 이걸 사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전체를 다 찍는데 이것은 위만 찍은 거야. 그러면 맥주에 광고 오는 사람들이 사갈 수도 있고, 이거 괜찮네 하면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는 이제, 사는 거, 쇼핑 카트에 담기, 박스에 담기, 가격 계산하기, 이렇게 이제 하고,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포메이션이 쫙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 이 사람이 올렸는지 그것도 알 수 있고. 자, 이런 사진들이 다 이제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클립아트 스타일로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모든 사진은 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찍은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을 올려가지고 장난기 있는 사진이나 이런 사진들을 올려서 돈을 벌어도 된다. 이게 짭짤하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도 봐도 치과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하겠죠. 미백 효과 해가지고 마사지 업소는 또 이게 필요할 거고, 이게 다 이게 이제 키친이나 이런 거, 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각자 그 사람들이 용도에 맞게 사간다, 사진을. 자, 또한 셔터스톡의 경우 수익금의 35불이 되면 구자로 주고 이제 그 모이죠. 팔리면 돈이 모이면 35불이 되면 여러분의 구자로 보내주고, 35달러가 안 되면 채워질 때 본인의 계좌로 이체가 된다. 다운로드수가 제일 많은 것은 회사의 이미지, 그러니까 컴퍼니에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그런 사진이 제일 많이 팔린다. 예. 그러니까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브로셔나 우리 회사를 소개할 때 그런 사진이 필요하고, 학교 같은 데도 학교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가르치는 사진이나 이런 거 잘 찍어가지고 올리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 반대로 한국 사이트들도 5만원이 돼야 계좌로 이체를 해준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예를 들어 시가지 모습을 찍었는데 빌딩 이름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저작권에 적으니까. 빌딩 이름이 없는 쪽 아니면 지워야죠. 자, 빌딩에 이름이 나온다면 포토샵이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지워야 된다. 저작권에 저축이 되니까. 특정 이름으로 로그 같은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여기에 맥도날드 로고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 로고가 없어야 된다. 절대. 자,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죠? 저작권에 저축이 안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간다든가 여기 어디야 개 먹는데 이런데 가가지고 개를 찍는다든가 해가지고 맛집 이런데 가가지고 무작정 이렇게 사진을 찍을 게 아니고 좀 멋있게 좌우 이렇게 각도에 따라 가지고 사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로 빛이 튀는지 그걸 잘 캐치해가지고 찍으면 여러분도 작가가 되고 또한 돈도 따라오고 굉장히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고 이 셔터스톡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본 거예요. 자, 처음에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기다리면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 수익성이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사진이고 찍어가지고 딱 모아가지고 하면 된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사진을 크게 찍고 크게 그리고 초점을 어떻게 정확하게 찍어야 된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찍는 사진.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뭔지 주제가 명확한 거. 이렇게 보면은 뭐 피시면 피시, 오징어면 오징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제가 그래도 명확한 거. 이렇게 뭐 삼겹살을 군대든가 이렇게 주제를 명확하게 찍어가지고 올리면 거의 백발백중 팔린다. 자, 어떤 영상, 어떤 사진이 판매되나, 어떤 게 이슈가 뭐냐 이거야. 영상도 마찬가지로 시즌의 이슈에 따라 가지고 잘 팔린다. 왜? 유튜브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제작하는 사람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작권에 침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올린 것을 사가지고 써야 돼. 그 사람들도 직접 찍지 않는 이상은. 자, 그러니까 시즌의 이슈에 따라 가지고 영상 이것은 사진이 아니고 영상이에요. 영상도 시즌 이슈에 따라 가지고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공이나 응원, 치어리더 막 응원하는 거, 그리고 벚꽃이 피는 계절에는 벚꽃 영상, 폭포가 내려오는 폭포 영상이라든가 그런 계절의 이슈들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장기적으로 보는 랜드마크, 즉 여행 계절, 스포츠 등등 망라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자, 인물과 건축물은 특정 양식이 다르다. 모델 릴리즈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라. 여기에 뭐 건물 이름이 뭐 들어간다든가 하면 안 된다. 절대. 그리고 영상 촬영 시 지나다니는 사람의 특정 사람이 없어야 된다. 왜? 그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 그러니까 또한 건물의 이름이나 거기에 캄페인이 로고가 있으면 여러분이 포토샵으로 다 지워야 된다. 사람도 지워야 되고.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간장이나 케찹을 찍었는데 간장 그 상표가 나오면 안 되겠죠. 샘표 간장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샘표 간장이 나오면 간장을 돌려서 안 나오는 쪽으로 무슨 간장인지 모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찍으면 된다. 자, 여기서도 기본 구도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제 구도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다 잘들 아실 거라고 봐요. 이렇게 3분할법에 의거해가지고 수평과 수직이 딱 맞게 해서 주제를 딱딱 놓고 찍어야 되며 기본 구도에는 충실하게 맞게 찍어가지고 보내야 된다. 이렇게 분할법을 쓰던 4분할법을 쓰던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걸 찍어서 여기도 양분할로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가지고 기본기에 충실하게 이렇게 찍어야 된다. 자, 영상을 찍을 때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 후에 찍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시네마 4K 안드로이드의 경우 시네마 4K라는 앱이다. 셔터스톡의 경우 1분 정도면 영상을 1분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 앱으로 가능하다. 시네마 4K 요걸로 해서 1분 정도만 딱 찍고 스탑하고 딱 올리면 된다. 자, 여기서 특히 주의점은 영상을 찍을 때는 무방하나 찍고 난 후 영상을 무음 처리해서 올려야 된다. 왜? 찍었으면 바람 소리라든가 이런 소리를 넣으면 안 되니까 무음을 갖다가 영상 편집을 하는 데서 쫙 내려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소리를 없애버리던가 해가지고 무음 처리해가지고 올려야지. 괜히 그 잡소리가 들어가가지고 탈락되는 영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잡소리로 오인받아가지고 하는 일 없이 아예 소리를 죽여라. 기차나 파도 소리, 새 소리는 제외다. 이런 데에는 새 소리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좋겠죠. 당연히 야외이기 때문에. 자, 제목과 키워드, 장소, 장면, 분위기, 해상도로 그리고 구도는 항상 지켜라. 영상의 이름은 영어로 올리기 때문에 셔터스톡의 홈에서 이름들을 어떻게 올렸는지 거기 딴 사람들이 올린 것을 참고를 해서 비슷한, 왜 내가 올리면 비슷한 관점이 있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비슷한 곳으로 올려야 된다 이거야. 오피스면 오피스 같은 거, 음식이면 음식 같은데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관점이 비슷한 데로 올려야 여러 사람이 보고 그걸 사가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필요한 사람이 잘 다운받아간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미삼아서 해도 되고 부업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 머니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셔터스톡에 대해서 이제 해봤는데 이게 알면 알수록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셔터스톡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부업 그냥 놀 게 아니라 이거 은근히 괜찮으니까 한번 셔터스톡 같은 것도 해봐가지고 돈을 벌어도 돼요. 그러면 어때요? 사진은 자꾸 찍으면 찍을수록 여러분들이 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돈도 벌고 사진도 잘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 작가의 데뷔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괜찮은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이 셔터스톡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주 쉬고 영상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진 다 했으니까 이제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슬슬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수고하셨습니다.